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오늘 경남을 방문해 낙동강 벨트에서 승기를 잡겠다며 경합지역 지원 유세를 폈습니다. 선택 경남. 마산 회원구 후보들은 자유무역지역 활성화와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을 쟁점으로 득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통영시가 주택도 없는 곳에 거액이 드는 도시가스 배관 공사에 들어가 신축 호텔을 위한 특혜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빙기 공사장 안전이 비상입니다. 사천에서는 어제 내린 비로 공사장 축대가 무너져 주택 3채가 피해를 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오늘 경남 최대 승부처를 돌며 총력 유세를 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낙동강 벨트에서 승기를 잡겠다며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진정은 기자입니다.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는 경남 도당에서 현장 선거 대책회의를 하고 경남 지역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창원부터 부산, 울산으로 이어지는 낙동강 벨트에 모두 새누리당 깃발이 휘날리도록 함으로써 PK의 자존심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단일 후보인 노회찬 후보와 맞붙은 창원 성산의 강기훈 후보를 위해 2차례나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오후에는 새누리당이 경합 열세로 분류한 김해 갑을 선거구를 차례로 돌며 홍태용, 이만기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정치를 가로막고 경제도 발목을 잡았다며 심판론도 제기했습니다. 오늘 지원 유세에는 김태호 최고위원 등 새누리당 지도부까지 나서 총력전을 폈습니다. 달리기 선수를 뽑아놨으면 그 선수가 잘 달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손발 다 묶어놓고 왜 못 달리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새누리당은 경남 16개 선거구 전석 확보를 목표로 선거운동 후반부 추가 지원 유세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고전하고 있는 창원 성산과 김해 갑을 선거구. 이번 김무성 대표의 집중 지원 유세가 민심 붙들기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4.13 총선, 경남적 선거구의 열전 현장과 후보자의 정책을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마산 자유무역지역 활성화 방안과 창원 광역시 승격에 대해 마산 회원 선거구 후보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한홍 새누리당 후보는 마산 자유무역지역을 외곽으로 옮기고 그 터에 부산 해운대와 같은 복합 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창원시 광역 승격은 필요하지만 창원 단독 승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산 자유무역지역을 외곽으로 잠깐만 이전하고 그 지역을 마산을 살리고 창원을 살리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있는 새로운 신복합도시로 만들어가자. 하기남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마산 자유무역지역 이전은 일자리만 잃게 된다며 3차 구조고도화 사업으로 첨단 산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마산 야구장 건축 등 사업 추진을 위해 광역시 승격을 통한 재정 자립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자유무역지역은 현실성 없는 이전 공약보다는 3차로 구조고도화해서 첨단 산업 위주로 재편하고 거기서 일자리를 더 많이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안성호 국민의당 후보는 이미 마산 자유무역지역에 1,800억 원이 투입돼 이전이 어렵다며 신기술 개발 지원과 해외 기업 유치를 밝혔습니다. 또 통합 당시 광역시 승격이 목표였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술 개발 부서를 신설하겠습니다.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마산이 제2의 부흥을 이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침체된 마산 발전을 위한 후보가 누구인지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통영시가 올해 주택도 없는 곳에 11억 원의 예산을 들여 도시가스 배관 공사에 들어갑니다. 애초 공사 계획까지 앞당겨 내년 완공 예정인 호텔을 위한 특혜가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조미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0제곱미터 규모의 공동주택에 사는 64살 배순선 씨. 한겨울에도 보일러 대신 전기장판에 의지합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안 돼 하루 2시간 넘게 켰다간 LPG 가스비 폭탄을 맞기 때문입니다. 100kg 산다면 40만 원이에요.
40만 원께 달달이 40만 원 그게 보통 일입니까? LPG 요금은 1세제곱미터에 3,800원으로 도시가스 900원에 비해 4배가 넘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을 원하는 주민의 민원이 잇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동지와 골목 사이를 두고 이 아파트는 지난해부터 도시가스가 공급됐지만 이 빌라는 올해도 공급 계획에서 빠졌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통영시의 올해 도시가스 사업 예산은 특정 지역에 편중돼 있습니다. 일반 주택이 거의 없는 곳으로 내년 완공 예정인 한 호텔이 있는 곳입니다. 전체 예산 14억 원 가운데 11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그 민가도 없는데 끝까지 말로 투자를 하느냐. 그래도 중학가는 깔고 나면 다시 산양이라든지 넘어갈 수 있는 그 기틀이 됩니다. 특혜성 공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2, 10억이라 보면은 상당 금액을 갖다가 그 호텔에다가 우선 그 간을 갖다가 연결시켜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우리가 사업의 우선순위에 그 맞지 않다. 사업성을 이유로 도시가스 공급이 밀리는 단독주택 보급을 위해 자치단체마다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통영시는 주민 불편 해소보다 사업성을 택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어제 내린 비로 사천에서는 공사 중이던 전원주택지의 축대가 무너졌습니다. 이 때문에 지름 1m가 넘는 돌무더기가 주택 외벽을 무너뜨리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다란 바위 더미가 집 옆으로 쏟아졌습니다. 떨어진 바위 덩어리에 외벽과 화장실 일부가 부서졌습니다. 축대에서 돌 무더기가 쏟아진 것은 오늘 새벽 0시쯤. 와락 소리네. 그럼 저쪽 나와보니까 뭐 돌이 뭐 연막 구부러 내려오고 저 단번에 지금 화가 돌이 밀어서 단번에 지금 각기 봐서니까 단번에 지금 그랬지. 마을 위 전원주택지 공사 현장 높이 7m의 축대가 무너지면서 약 12m 정도 밀고 내려와 김 씨의 주택 등 주택 3곳이 피해를 봤습니다. 무너진 석축의 돌은 지름 1m도 훌쩍 넘는 크기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왔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시작한 전원주택지 공사 현장은 가까운 민가와 석축과의 거리가 1.5에서 3m에 불과해 주민들은 평소에도 사고가 나지 않을까 불안했습니다. 부실 공사를 한 상태에서 어제 내린 비로 축대가 붕괴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우각부라서 토합을 최고 많이 받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작업 과정에서 다짐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설계도상 축대 일부가 앞으로 튀어나온 부분으로 압력이 쏠리면서 사고가 이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어요. 재치를 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천시는 마을과 인접한 석축 30m를 철거하고 보강 공사를 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전통시장에서 주부들과 상인들을 노린 소매치기범들이 잇따라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60, 70대 노인이어서 별다른 의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장날을 맞아 북적이는 농촌마을 전통시장. 모자를 쓴 70대 노인이 생선가게 주변을 서성입니다. 주인이 가격을 흥정하는 데 신경을 쓰는 사이 순식간에 돈이 든 상자를 훔쳐 달아납니다. 꿈에 수가 안 했지. 짱이 전에 많은 사람들 떼있길래 그러면 짱 사람들 떼고 놀러 왔는 거 물건 사러 안 2달 전 같은 전통시장. 물건을 구경하는 50대 주부에게 접근해 몸을 바짝 밀착시키더니 눈 깜짝할 새 주머니에서 돈을 훔쳐 달아납니다. 경찰에 구속된 74살 문모 씨는 전통시장을 돌며 2차례에 걸쳐 13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갑자기 제대로 출소 후에 직접 생활 수급자 됐습니다. 돈 조금 버는 그걸 탐문해갖고. 지난달에는 진주에서 새벽 시장을 돌며 상습적으로 소매치기한 여성 60살 이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상인들의 판매 대금이 든 상자나 장을 보러 온 주부들의 뭉칫돈을 노린 것. 피해자들 모두 전통시장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60, 70대 노인들로 피해자들은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어떤 수입원이 없다 보니까 그 옛날에 자기들이 했던 수법의 범죄를. 경찰은 소매치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판매 대금을 눈에 보이는 곳에 보관하고 귀중품은 안주머니에 넣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경남과 제주 지역에 일본 뇌염 매개 모기가 발견돼 질병관리본부가 일본 뇌염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일 경남과 제주 지역에서 일본 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를 확인해 전국에 일본 뇌염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야외에서 피부 노출을 줄이는 등 예방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노조와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가 거제시를 고용위기 지역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추가 해양 프로젝트 발주가 없으면 오는 6월부터 2만여 명의 해고 대란이 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거제를 고용위기 지역으로 선정해 국회 조선산업 지원 방안 마련을 이끌 것을 요구했습니다. 창원시가 마산 해양신도시 개발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부영주택을 선정했습니다. 창원시는 지난 1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영주택을 조건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세계적 건축가가 참여하는 미술관 등의 건립과 당초 5,800가구에서 축소된 주거시설 건립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는데 수천 세대 아파트 건립을 허용할 방침이어서 앞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